Okay, let's go. 네, 안녕하세요. BI 쉽게 알려주는 남자, BI10 알남입니다. 네, 오늘은 경영정보 시작하는 능력 실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지금 필기가 끝나고 이제 실기 시험 중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경영정보 시작하는 능력에서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필수 세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영정보 시작하는 능력 실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험 시간입니다. 총 70분이고요. 작업형이고 CBT입니다. 즉 컴퓨터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고요. 70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시험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다루는 파워 BI 그리고 태블로 중에 택 1입니다. 이미 접수했을 때부터 결정하셨을 거고요. 지금 저희는 파워 BI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에요. 뭐 꽈락은 없지만 단일 과목이고 다만 이제 배점 자체가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대구분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물론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시험 공부하면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70점 이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 이 부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 자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커말처럼 도구 숙달하고 반복 연습하는 거 그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파워 BI 경영정보 시작하는 게 실기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총 세 가지 꿀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영정보 시작하는 실기 처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미리 보기 기능 설정입니다. 자, 미리 보기 기능 설정이란 게 뭐냐면 바로 우선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일 그리고 옵션 및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옵션 들어가시면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전역이라고 하는 전체 PBX 파일을 열 때마다 이 세팅이 적용된다 라고 해서 전역이고요. 아니야, 나 현재 파일만 바꿀 거야. 근데 이제 전역에서 할 수 있는 옵션 세팅들이 많다 보니까 전역에서 세팅해 줄 거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먼저 세트해야 되는 거 요 미리 보기 기능이에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 다 체크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 개체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언제 키냐면 자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 열어주시고요. 잘 열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할 때 한번 이 개체 내 상호작용을 체크하시고 껐다 켜셔야 돼요. 분명 확인 누르면 세팅이 바뀌었다. 껐다 켜야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차피 껐다 켜야 돼요. 자, 이제 닫아주시고요 하면서 닫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 내 상호작용은 무조건 체크한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면 껐다 키면 기능이 반영되는데요. 자, 개체 내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키게 되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개체들 혹은 만들 개체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개체에서 서식 설정을 바로 스팟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목이 켜져 있다고 하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제목을 바꿀 수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제목이라고 하는 서식 설정 탭으로 이동이 된다라든지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체 내에서 바로바로 상호작용하고 세팅 설정 값들 또 서식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calculate 펑션인데요. calculate 펑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alculate 펑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저희가 식을 만들고 그 식을 컨텍스트 단위의 변형을 만드는 거. 즉 필터 컨텍스트를 걸거나 컨텍스트에 변경을 해서 그 안에서 그 측정 값을 다시 평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저희가 어떤 측정 값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설치 대수라는 측정 값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설치 대수는 19,999대의 측정 값이에요. 이게 이제 식인 거죠. 전체 행의 개수를 센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calculate 펑션을 쓴다는 건 얘기는 덱스 안에서 지금 이 식 안에서 이 식을 평가할 컨텍스트를 바꾼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자, count A라는 걸 하는데 count A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calculate를 앞에 써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식이죠. 이 식을 어떤 필터, 어떤 컨텍스트에서 평가할 거냐? 그러면 제조 이렇게 볼게요. contain string이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 안에 제조 업체명에 뭐가 들어간 거? 오티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에 제조업체명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79개의 이 제조업체명이라는 칼럼에 오티스라는 글자가 포함됐다는 소리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컨텍스트의 변화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calculate를 쓰는 순간 기존에는 19,999개 행이 있다가 calculate를 걸면 제조업체명이 오티스인 것만 true를 반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티스인 것만 필터링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3079개의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이걸 쉽게 얘기해서 컨텍스트를 바꾼다,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터링 건 테이블에서의 다시 그 식을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calculate 펑션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측정값을 빠르게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시각적 개체를 빠르게 서식을 바꾸고 설정하는 것들은 개체 내 상호작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덱스, 즉 매저, 측정값들을 빠르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접근해 볼게요. 방금 저희가 구성했던 이 펑션을 보겠습니다. 이 덱스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이제 지워 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이 덱스를 구성할 때 줄바꿈, Shift 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덱스 같은 것들이 변수, 즉 베리어블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한 줄 안에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줄바꿈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Shift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을 해서 덱스를 가독성 있게 만들어야 나중에 트러블 슈팅하기도 편하고요. 에러의 원인이 뭐고 어떤 걸 바꿔야 되겠다라는 걸 바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먼저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카운트까지 치기 전에 만약에 저희 카운트 A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칠게요. 이 카운트 A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바로 카운트 A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불행하게도 펑션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미 펑션을 주잖아요. 어떤 펑션을 넣어라, 어떤 펑션을 써라 라는 보기를 주니까 그중 하나를 쳐보는 거예요. 카운트 A를 모른다고 가정해보면 카운트 A까지 치고 여기서 바로 탭을 누릅니다. 카운트 A 방향키로 이동이 가능해요. 아래쪽 카운트 A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펑션에 대한 해당 덱스에 대한 사용 방법이 나와요. 즉 매뉴얼이 나오는 거죠. 카운트 A는 뭘 넣어야 되냐? 칼럼 네임을 넣어라. 그 여기는 테이블 대가로 칼럼 네임을 넣어야만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시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서 제조업체명 치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잡히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조업체명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형태면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어떤 에러나 저희가 모르는 상황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 잡히죠. 그냥 글자만 적게 되면. 그러면 여기 우선은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안 잡혀요. 스페이스바 그리고 다시 지우기. 스페이스바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테이블명을 적어야 되지만 칼럼명을 적어도 매칭이 된다. 왜냐면 이 첫 번째 있는 테이블을 지칭하는 작은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기 그 스페이스바 지우기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는 거는 Shift 엔터. 추가적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덱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응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그 덱스에 대한 설명값들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테이블 그리고 어떤 칼럼을 지정해야 될 때는 작은 따옴표를 먼저 쓰고 칼럼명을 쓰거나 테이블명을 써서 인식이 안 되면 스페이스바하고 지우기까지 연계하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에 덱스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덱스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덱스가 매우 길어지는 경우 혹은 베리어블을 써서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제조업체명을 한 번에 바꾸고 싶어요. 칼럼을 잘못 지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조업체명을 커서 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L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커서가 바뀝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그래서 제조업체명이 아니라 승강기 구분명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물론 지금은 구문 오류가 뜨죠. 카운트 A를 연달아 썼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바꾸는 건 컨트롤 쉬프트 L을 이용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세이브해야 되는 구간은 명확합니다. 시각적 개체 서식을 빠르게 바꾸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빠르게 적용하는 거. 그 다음 덱스 매저를 빠르게 바꾸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 혹은 모르게 되면 아까 같이 도움말 이용해서 접근해 보는 거 등등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파워 BI 경영 시각화 능력 실기 공부하실 때는요, 버전을 롤백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죠. 버전을 어떻게 롤백하냐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사이트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들어가셔서 상공회의소에 그 안에 자료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별도 더보기 링크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PBX 파일을 과거 버전으로 롤백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는 아래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신버전이에요. 이거는 MS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과거 버전을 별도 exe 파일로 설치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이걸 설치했는데 신규 버전, 그러니까 최신 버전으로 롤백이 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를 공부하실 때는 기존 버전이 아니고 신규 버전, 이렇게 생긴 이모티콘이 아니죠. 아이콘을 이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과거 버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쉽게는 여기 업데이트 사용 가능. 과거 버전이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파일 탭 들어가셔서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버전이 나와요. 이 버전을 써야 된다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년 1월 버전으로 롤백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남은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